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재단이 지급하는 안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굴욕적 해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정부 안에 대해 일본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평가한다면서 사죄나 배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발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안을 확정했습니다. 주 단위로 제한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연결된 IP 카메라가 해킹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도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고 화답했지만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정부의 최종안이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물가 둔화 흐름이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 2등 당첨이 한꺼번에 103장이나 쏟아져 조작 유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 복권위는 이번 회차 2등 당첨자의 90%가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데에 따른 우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급 부대장교를 사칭한 20대 민간인이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넘어가 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서 체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